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빅컷을 단행하면서 투자 심리를 부추긴 데다가 미국의 대선 역시 시장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테라루나, 이 폭락 사태 주범 권도영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송환 결정을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맡긴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결정은 지난 7월 몬테네그로 포도고리차 법원이 이 선언했던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는 겁니다. 기존의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권 씨는 송환 직후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돼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송환 결정권이 보얀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지면서 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인공지능과 암호화폐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라는 공식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해리스는 제한적 기업 환경에 대한 우려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회경제라는 경제 의제를 제시했었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 디지털 자산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암호화폐가 미국 대선의 새로운 안건으로 떠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국내에서 거래된 이 가상자산의 규모 무려 173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인 겁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이 올해 글로벌 가상자산 도입 지수 동아시아 보고서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내 거래량이 증가한 가상자산으로는 알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등이 꼽혔습니다. 특히 리플이 여전히 한국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서 이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단가로 인해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었죠.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51%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8,495만 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3.57% 상승하고 있네요. 354만 3천 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리플입니다. 0.51% 상승하고 있네요. 787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IQ 급부상했습니다. 26.5% 상승하고 있고요. 9.332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캄 21.79% 온종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867원입니다. 델리시움 18.14% 상승해서 202원, 알위브 13.01% 상승하고 있습니다. 29,100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뮤터블X 12% 상승해서 2,417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모스코인 온종일 강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8.98% 하락해서 97.23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는 아크 10.53% 하락해서 578원, 지백 8.89% 하락하고 있네요. 1.466원의 가격입니다. 룸 네트워크 5.81% 하락해서 88.43원, 팬들 4.3% 하락해서 5,23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장세입니다. 특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IQ 26.61% 상승하고 있고요. 아캄 역시도 21.79% 상승하고 있습니다. 델리시움 18.13%, 캐디노 독스월드 8.67%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채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그리고 또 각종 강의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거의 스튜디오스 같이 이렇게 멋지게 네. 하고 나오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네. 코인 원정대라는 비행기가 뜨는 것 같은 좋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수익을 향한 이 비행기 잘 떠날 수 있도록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게 한번 떠나보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방송을 보니까 나도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우리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 안에서는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USB 역시도 제공해주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사파리의 종이비행기 방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성공 투자를 위한 비행기 떠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렇죠. 네. 오늘 큰 타이틀은 세력의 행보를 파악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네. 같이 한번 가볼 거예요. 네. 자, 오늘 강의 순서입니다. 네. 강회. 왕이 된 남자. 네. 이 영화를 보니까 2012년도 영화였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렇죠. 꽤 오래되죠. 10년이 넘었는데. 네. 근데 이 원래 영화가 출발하게 된 단초가 네. 그 당시 CJ 엔터테인먼트의 뭐라 그러죠? 인턴 사원이었어요. 만약에 왕조실록이 있는데 네. 왕조실록에서 만약에 왕이 유고했을 때 그럴 때는 누가 왕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심오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그 광해가 네. 광해군이라 그러죠. 네. 조선왕조 15대 왕인데 이 광해군의 왕조실록에서 딱 15일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걸로 해가지고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너무 맛깔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왕. 사실 네. 왕 이야기잖아요. 왕, 이 시장에서
왕, 세력을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쵸. 그렇죠. 코인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죠. 올렸다 내렸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왕이라고 했을 때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죠. 강의 왕이 된 남자를 가지고서 우리 한 캐릭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좋습니다.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이 마치 그렇죠. 광대 하선이죠. 네. 천민 출신인 하선이 하루아침에 왕좌에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는 왕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도 왕이 된 남자잖아요. 네. 예, 이런 하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저 황간 조내간이죠. 뒤에서 그냥 왕 뒤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도성지 흑윤이죠. 유승룡이 맡았던 흑윤처럼 네. 양쪽을 오가면서 진짜 왕과 가짜 왕 사이를 오가면서 균형을 잡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약간 그러면은 박쥐 같은 스타일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광대처럼 네. 하선이었죠. 네, 이름. 그렇게 결국에는 뒤에서 잘 이렇게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왕을 닮아가고 그러다가 왕이 되어지는 결국에는, 남자처럼. 꿈을 크게 가져야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Boys be ambitious. 맞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되죠.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철학적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까지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네.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력들의 행보를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력 형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예, 그리고 네. 또 시간이 되면은 네. 스테이블 코인 중요하죠. 스테이블 코인의 모든 것. 그렇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시간. 말씀을 드렸던 네. 것처럼 지금 이제 국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가상 자산이 알트코인이랑 또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죠, 꼽혔으니까 그렇죠. 우리 방송을 처음 보시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뭐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딱 우리 전문가님 따라서 배우면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주 오늘도 쉽게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력의 행보를 파악하라. 누구 이야기냐? 마이클 셀러예요. 네. 비트코인계에 저는 토로라고 제가 붙였는데 그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토로가 비트코인 망치를 들고 있는 게 딱. 망치가 방패를 네. 들고 있습니다. 그죠? 마이클 셀러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최상의 가치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서 달러와 금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비트코인이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달러는 지금 네. 폭망하고 있는 화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미국에서 대놓고 이야기하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한 100년간의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지금은 100년 전에 비교했을 때 원자재보다 어느 정도 하락했느냐. 95% 하락했다. 그리고 금 대비해서는 무려 99% 하락이다. 그리고 S&P 지수 이야기하잖아요. S&P에 대비해서는 99.8%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갈수록 점점 더 달러는 쓰레기가 될 거다.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네. 그 달러뿐이겠습니까? 모든 화폐는 계속 찍어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최상위 가치를 쫓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가치 최상위 가치가 뭐가 있느냐? 금값도 내렸고 S&P 지수도 올해 뭐 한 20% 왔다 갔다 했지만 무려 120%를 달렸던 비트코인 그거밖에 더 있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비트코인의 모든 운명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선구자이자 전도자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마이클 셀러입니다. 자, 마이클 셀러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에 89년도에 설립했어요. 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의 선도 회사죠. 이 회사는 데이터 분석하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개발해 주력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마이클 셀러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마이클 셀러를 봐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는 결국은 마이클 셀러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 분신이니까요. 2022년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업체. 근데 이 기업체가 비트코인 투자한다. 이건 처음이었어요. 헐. 아니 기업체가 아니 왜 비트코인이 투자하지? 네, 그 최초의 내려가면 계속 사고 그렇죠. 내려가면 계속 사잖아요. 네, 그렇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래서 기업 투자의 트렌드를 만들었어요. 네. 아, 기업에서도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선도 주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네. 어쨌든 영향이 있는 인물인데 비트코인과 기업의 디지털 자산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 의견, 견해를 굉장히 많이 설파하고 공포하고 떠돌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그냥 여기서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미쳤다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심취해 있는 바로 네. 마이클 세일러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마이클 스트리티지 최근에 한번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보면요. 이 마이크로 네. 스트레티지를 가만히 보면 마이클 세일러가 보이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담보 받을 수 있으면 담보 받아서 부채 돈 빌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해. 땡길 수 있는 거 다 땡겨. 네, 땡겨. 왜? 지금 당신들이 받는 그거는 이미 없어지는 종이 쪼가리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영원한 가치, 최상의 가치인 비트코인을 갖다 넣는 게 맞지 않겠어? 그러면 그 말로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네. 보여줍니다. 어떻게? 전환사채를 발행해요. 회사채를 발행해서 7억 달러 규모의 야수의 전환사채. 심장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전환사채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 보유량 확대, 그리고 부채를 관리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순위 채권을 상환했는데 5억 달러 선순위 보완 채권 상환하고 담보 해지하면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받아요. 무려 8억 7,500만 달러 규모인데 전환 선순위였죠. 0.625%짜리를 채권을 발행하면서 그 자금을 어디다 쓰느냐. 조달된 자금으로 9월 20일에 비트코인을 또 매수합니다. 네. 추가 매수했죠.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총 보유량이 25만 2,220 BTC입니다. 총 구매 금액은 약 99억 달러고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돼요. 뭡니까? 가격을 한번 보세요. 네. 평균 가격은 얼마죠? 39,266달러고 최근에 구매한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매수한 가격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구매한 평균 가격은 61,750달러예요. 자,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5만 2,22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몇이냐? 4위예요. 3위가 누구죠? 블랙록. 블랙록을 따라잡을 그런 정도 돼버렸어요. 블랙록이 뭡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와 견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양을 한 회사, 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길만 파다가 결국 또 성공한. 네, 그렇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확고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화폐, 최상위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라.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글로벌 비트코인 보유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세력들을 보는 이유는 그 세력들의 포지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포지션을 우리도 같이 한번 잡아가 보자는 거죠. 네, 그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죠. 하선처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하선이 나한테 하고 싶다. 나는 한다면 하선을 닮아가고 싶다 했는데 하선을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는 왕이 아니었어요. 네. 천민입니다. 네. 광대였어요. 왕의 역할을 광대를 통해서 하던 그 하선이 그렇죠. 갑자기 왕의 자리를 앉고 난 뒤에 어떻게 되죠?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광대인 사람이 왕이 됐다. 그래서 광해 왕이 된 남자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력을 쫓아가고 세력들이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평균가와 비교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포지션을 따라갈 때 어느 날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글로벌적인 한 현황도 한번 봐야죠. 제가 항상 여러분 거시적인 이야기를 말했는데 엘살바도르 지금 현재 약 5,800 BTC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부탄이라 나타났어요. 부탄 왕국이 엘살바도르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약 13,029개 BTC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현재 역시도 19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보유하고 있죠? 네. 자, 그럼 미국은요? 미국 형님은 21만 3,246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최대 보유기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볼 때도 이런 나라들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미국에는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라고 가는 게 아닌데 이런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확보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여러분, 매수하셔서 가지고 계신, 홀딩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하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9월의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제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가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네.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가는데 제가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그게 또 됩니다. 아주 중요하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코인 원정대 대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 팀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 역할도 하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코인 원정대가 되겠다는 확신과 의지가 결심을 진짜,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장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세력의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뭐 쭉 한번 보죠. 기본적인 거 한번 보죠. 시장 영향력이겠죠. 장난 대량의 아니죠. 자금을 보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보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 우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쵸. 이들이 더 빠르고. 생각할 때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그렇죠.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이미 판단을 내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보다 더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말씀을 네. 드리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세력들은 또한 가격 조작 가능성도 있다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왜곡시켰던 것도 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올라가기 전에 뺐던 패턴을 보셨죠? 네. 네, 그렇죠. 갑자기 왜 매도합니까? 매도하고는 또 매수는 또 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놓고서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의 행동, 세력들의 투자자들의 행동은 그렇죠. 결국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게 되어 있고 시장의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의 모든 트렌드의 중심에는 비트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또 한 부분은 유동성이죠. 어쨌든 세력들이 들어와줘야지 그쪽에 거래량이 많이 늘게 되고 가격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을 제공해서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세력들이 하기 때문에 종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코인들이 있지만 뭐 어디든지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탑5 안에 드는 코인들 위주로만 거래하신다면 굉장히 안전할 겁니다. 그것이 알트코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심리적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다른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큰 돈이니까. 그렇죠. 또. 큰 소리니까. 세력이 샀다? 그렇죠. 긍정적인 걸 유발할 거고 탐욕을 유발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력이 팔고 있다? 공포 심리를 유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또한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라는 우리가 미리 알아야 말씀을 되는. 좀 드리죠. 네. 자,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의 움직임에 굉장히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패턴에 여러분들이 젖어들게 되면은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 세력같이 사고 팔고 하게 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고 자꾸 보니까 그렇죠.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닮아가는 거죠. 큰 바위 얼굴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종목을 정말 종목에서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여러분들 물린 종목 보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린 종목 보고서 그것 가지고 관심 가지고 집중하고 그것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묵상하고요. 네. 어느 날인가 그 종목의 패턴이 내 속에 녹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김사부가 좋은 종목 2개 하고 나쁜 종목, 안 좋은 종목, 죽은 종목이 있습니다. 세력이 힘이 네. 빠져나간 종목 딱 주면요. 뭘 고르는 줄 아세요? 보통 그럼 죽은 종목 죽은 종목 골라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그 시야를 바꾸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왜 우리가 그쵸? 수준이 있는 곳에 공부를 시켜야 되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15% 이상 상한가 간 종목을 한 달, 2달, 3달 정도 거를 계속해서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패턴들이 눈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패턴을 급등하는 세력들 종목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뽑아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가 됩니까? 어느 날 내가 큰 바의 얼굴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세력의 움직임에 관심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의 행보를 파악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동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함으로써
시장의 향후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네.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더 효과적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때는 공개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쉬어가야 할 타이밍인지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리듬이 아니라 세력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죠. 내 몸에 세력의 그렇죠. 리듬이 체화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입니다. 세력의 영향력을 인지해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죠. 내동매매하지 않고 네, 그렇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의 움직임을 통해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게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늘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세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셨죠? 꼭 돼야죠. 네, 그렇죠. 네. 이해가 되셨으라 믿고요. 네. 이 방송은 돌려보기 할 수 있죠,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유튜브로 또 보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보시고 또 보시고 하면서 그래, 알았어. 세력 움직임을 나도 파악하고 그렇게 할 거야라고 여기서 정보가 아니라 정보는 여러분들 움직이 못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여기가 네.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가 30cm. 오. 그런데 어떤 분은 요거 1년 걸려서 여기 와요. 어떤 분은 10년 돼도 안 내려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네. 바로 여기로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됩니다. 그렇죠? 비로소.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네.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늘도 세력의 행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세력들을 흐름,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그동안 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그동안 못했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세력 차트, 보는 방법까지도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사파리의 종이비행기 방으로 숑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전문가님 뒤에 이어서 설명해 주실 부분은 어떤 것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이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흔들리는 것이 여자의 마음인가? 그렇죠. 갈대 같은 마음이요? 갈대 순정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여성 동지분들이 이렇게 네. 마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남자로서 제가 이렇게 60년 넘게 살아왔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자의 마음을요? 여자의 마음. 예, 여자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요? 여자의 마음. 제가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보실 때마다 사내 아이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머리는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쁜 옷을 입어도 사내 아이 같다는 말씀 많이 하셔서 저도 여자의 마음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남자친구가 생겨도 연락 잘 안 해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의 마음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60년 동안 딱 살아오시면서 여자의 마음을 너무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문제일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네. 여자의 마음은 남자의 마음은 네. 가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너무 다르기 때문 아닐까요? 남자분들의 마음은 딱 그냥 한결 같나요? 남자들의 마음은 한결같지는 않아요. 두 길도 있습니다. 네. 예, 움직일 수 있죠, 그죠? 예, 움직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나와 같이 하는 여자의 마음. 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것을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것은 다른 것인가, 다른 것은 같은 것인가? 되게 철학적인 네, 그렇죠. 질문 네, 접근 방식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바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네.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뭡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 네. 네. 그렇죠. 스테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안정적이다는 뜻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안정적인데 뭐가 안정적이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마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융 상품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심한 상품이 뭐죠? 코인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롤러코스터 같은 가격 변동을 경험하면서 야, 정신없다. 이런 변동성 때문에 탄생한 것이 뭐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아, 되게 안 어울리는 두 가지 단어 같아요. 변동성이 큰 코인과 또 그렇죠.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네,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죠. 가격이 요동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특별한 암호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암호화폐는 그런 의미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숨은 공신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매개체 역할, 중매쟁이 같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보시면은 네. 좀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자, 보시죠.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안정성.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특별한 암호화폐죠. 그럼 뭐에 대한 안정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가격들이 변동치고 요동치는 시장에서 무언가가 그것과 대치해서 안전하게 뭔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교환하는데 네.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거래소로 달러를 가지고서 사든지 사서 넘어갔는데 가격이 변동이 됐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올라가면 좋은데 만약에 내려갈 때는 어떨까요? 거래소에 내가 내 돈을 예치해서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기분이 이상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뭐가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안정인데 목적은 뭐냐?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패깅이란 말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패깅이란 말을 스테이블 코인 패깅이란 말을 여러분이 네. 이해하시면은 다 이해하셨어요. 패그라는 말이 뭐냐? 말뚝이란 말이거든요. 네. 말뚝을 뭐 때문에 꽂습니까? 거기다가 말을 매놓으면 말이 고정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배가 막 움직이는데 나루토에 있는 배를 묶어둡니다. 어디다 묶어줘? 말뚝에다가. 부두. 네. 부두에 정박한 배도 똑같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큰 기둥 같은 걸 우리가 쇠기둥이나 말뚝 같은 데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묶어놓는 걸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를 패그라고 합니다. 패깅이라는 건 결국 그죠. 그럼 뭐에다가 고정시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보시면 되고 어쨌든 네. 대부분의 실제 자산과 연결돼서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네.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작동하는 이제 원리를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담보를 설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실제 자산인 예를 들어서 달러 같은 거 이런 것을 미리 예치를 해두고 그것과 비례해서 코인을 발행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달러만큼 그래서 항상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 달러가 그 처음 신고했을 때만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항상 체크해 줘야 되겠죠. 네.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쨌든 코인 발행은 예치된 자산을 기반 베이스로 해서 동일한 가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담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담보가 설정이 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담보 자산의 가치가 연동이 되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담보는 뭘 담보를 하는데? 뭘 담보로 해요?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담보를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에 따라서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담보가 뭐라고요? 법정 화폐, 달러. 네. 유로화 같은 실제 화폐하고 1대1로 연동을 시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USDT죠. 네. 그리고 상품을 기반하는 게 있어요. 팍소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금 같은 거 이런 기금속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게 비례해서 예, 골드, 팍소스 골드는 그렇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 있네요.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다이. 예, 그렇죠. 네. 예, 이거는 암호화폐 담보를 하는데 주로 뭘 합니까? 이더리움을 담보로 하죠. 이거 문제가 있겠는데 이더리움 가격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담보로 해요? 그럼 뭔가가 좀 더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필요하죠. 왜? 네. 아니 똑같이 1대1로 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왜 가격 변동이 심한데 그 가격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정화시키는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걸 기반으로 담보를 하는 애가 만약에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크죠, 문제가.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안전장치는 뭘까요? 이제 그거까지도 한번 보자고요. 어쨌든 또 다른 게 있는데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요거 메리건 있어요. 네. 그리고 설명도 잘했어. 누굽니까? 권대영.
네. 테라, 루나. 바로 이거죠. 아. 자동 조절하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해가지고 가슴을 아프게 그렇죠. 했던. 네. 자동으로 공급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정말 수학적 계산적으로 설명적으로는 잘 맞았어요. 네. 프로그램적으로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네. 또 이것도 탈중앙화 돼가지고 중앙화된 담보 가치도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가치 유지를 할 수가 있네요. 담보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네. 누가 가지려고 그러겠습니까? 담보 없이 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작동 원리가 복잡해서 초보자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건도형은 이야기하기 좋게 잠깐 설명을 잘하는 거야. 그렇죠. 네. 또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죠. 와 알고리즘, 그렇죠. 알고리즘만 해도 되게 와 한데 그렇죠. 속을 수밖에 없이. 그렇죠. 그것도 네. 얼마나 철저하게 치밀하게 그걸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테라 루나 사태 같이 위험성이죠. 네. 알고리즘 실패가 되니까 바로 위험하게 디패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패깅했던 말뚝에 박아놨던 게 떨어져 네. 나가버렸어. 아. 그래서 가치가 달라져 버린 거죠. 네. 완전 휴지 조각처럼 그렇죠. 변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그래서 주요 스테이블 코인을 보자면은 테더, USDT죠.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더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가? 요거 이제 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테더 리미티드가 발행사고요. USD가 나왔죠. 투명성을 강조해서 테더의 대안으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코인 베이스하고 같이 서클에서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죠.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네. 탈중앙화를 했다. 메이커다오에서 발행을 했죠. 그리고 바이낸스에 USD가 있습니다. BUSD라고 그러죠. 바이낸스에서 이 그렇죠. 거래소 전용으로 바이낸스 하는 전용 거군요. 거래소로 네. 쓰는 거죠. 네. 박소스에서 요거는 발행을 했고요. 네. 자,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한 것은 안정성, 그죠? 요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네. 신뢰성인데 발행사의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뭘로 신뢰도를 증명할까요? 신뢰도.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니, 난 신뢰가 있어. 이게 얼굴에 신뢰라고 쓰면 됩니까? 아니, 이마에다가 믿을 신자 하나 딱 박아놓으면 됩니까? 아니, 회사 이름을 신용이라고 쓸까요? 신용 코인이라고 하면 됩니까? 신코인. 네, 신코인 이렇게 하면 신뢰가 됩니까? 이거 참 문제가 많네. 자, 리스크 측면에서 보세요. 알고리즘 기반은 우리가 문제가 된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붕괴가 되고 난 이후에 아예 그냥 예외로 제껴버렸죠. 네. 그리고 문제는 이 신뢰성을 이라는 기반으로 봤을 때 옆에 보시면 나오죠. 리스크하고 스테이블리티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서 네.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코인하고 또 다른 차원이 있죠, 그죠? 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조금씩 접근해 보자고요. 어쨌든지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네. 자, 다시 넘어갈게요. 우리가 담보 기반으로 한 데 있죠.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테더 뒤로? 같은 경우, 자, 다시 한번 네. 보세요. 테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기반으로 하느냐? 달러를 기반으로 해요. 네. 그러면 달러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있어야죠. 그렇죠. 100개의 테더를 발행하려면 네. 100개의 달러가 준비되어 있어요. 1달러는 달러 1달러니까 100달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렇게 보고를 했어. 보고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달러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테더의 있어요. 논란이 그거였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벌금도 굉장히 좀 맞네요. 많은 금액입니다. 네. 예. 보유금 문제 때문에 이제 무려 1,8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원래는 벌금이 더 나왔어요. 4천만 달러 이상 나왔는데 네. 아니 그건 아니다. 그래? 한번 보자. 맞는지 확인해 보자. 이랬더니 자식이 그 정말 한 건 사실이잖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럼 조금 봐줄게. 다음에 그러면 혼나? 그리고 우리가 감사 계속 하겠어? 감시의 눈을 쫙 가지고서 보고 있으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마. 알았어요, 형님. 이러면서 꼬리를 내리고 지금부터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봐라. 테더 문제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투명성 강조한 게 바로 테더의 대안인 USD, 바로 USDC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준비금으로. 그렇죠. 네. 예, 이런 코인들을 갖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런 코인들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USD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와 스클이 만들었고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는 어쨌든 달러를 가지고서 담보를 해서 하네요. 그죠? 그럼 다이는 어떻게 되는데? 다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더리움과 그렇죠. 코인을 담보로. 그렇죠. 코인 담보입니다. 그러면은 코인은
네.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 담보율을 높여야 되겠다. 아, 그런 그렇지,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너희들 1대 1.5야. 헐, 아니 그렇게 억울합니다. 까불지 마. 너 만약에 한 개를 발행해, 다이? 네. 그러면은 이더리움 한 개 반이야. 그래. 이거 좀 심한데. 네. 하기 싫어? 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예, 다이는 예, 기본적으로 1대 1.5 비율로 네. 해서 예,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담보로 그 담보로 지금 다이가 발행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됐겠죠. 왜? 가격이 변동을 하고 요동을 치더라도 그래도 네.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겠죠. 1.5 정도 비율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발행이 되고 있다. 예, 말씀을 조직도 좀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메이커 프로토콜이라고도 예, 예. 하고 그렇죠, 또 메이커 그렇죠. 다오라고 메이커 다오라고도 해서 하고, 네, 예. 탈중앙화 그렇죠. 자율 조직에서 네, 이렇게 네. 관리를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의 신뢰를 좀 쌓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기반으로 해서 한 200여 개의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동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 또 네. 다이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이 네. 메이커다오, 다이다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거래소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고 네. 하지만 이것도 최근에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있는 부분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네. 시장에 대해서 좀 보니까 어떻게 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해가 좀 되나요?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좀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거는 또 알겠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테더도 그렇고 또 이제 사실 뭐 다이만 해도 변동성에서부터 좀 안전한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서도 그 안에서도 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조금은 네, 들긴 맞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네. 시장의 도덕성은 그만큼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주식시장이 또 인문학이랑 약간 연결이 예, 그렇죠. 되네요. 연결이 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가 우리도 또 견제도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는 그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아요. 일단은 송금할 때 그게 지금 빠르게 송금할 수 있고 저렴한 국제 송금료가 네. 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제 송금 시장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달러를 보낸다. 그러면 달러 환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보내는데 송금료 있잖아요. 네.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은 수수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도 저스틴 선처럼 이 트론 창시자나 네네. 이런 좀 굵직굵직한 코인계에서 거물들 역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 수수료, 가스비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제 송금 저 미래가 굉장히 밝고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에 제일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네. 사실 이제 송금이라는 평이 또 다른 측면은 거래소 결제 시스템하고 연결되니까 그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 간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은 어쨌든 거래를 하려면은 바꿔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도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도 사용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왜? 달러하고 일단 어쨌든 1대1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고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제일 먼저 결제 시스템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 말씀을 드리죠.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규제 발전입니다. 각국의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가 정비되면서 제도권 진입이 더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같이 가는 거죠. 발달이 되냐? 네. 그런 발달이 되는 만큼 리스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보완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더 발달해 나가는 게 되죠. 맞아요. 이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들이 많아? 하니까 점점 이제 이런 안건들도 많이 내게 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원래는 이제 친암호화폐 후보가 아니었었던 해리스 부통령 역시도 이제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열었잖아요. 네네. 이 친구들도 놓칠 수 없어. 우리 그렇죠. 포퓰리즘 네. 나오면서 그랬던 거 보면은 이제 정부랑 같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코인이라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4차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죠. 단순히 정치적인 측면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서 해리스 부통령도 좀 접근하지 않았나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민주당 쪽엔 좀 그런 또 어떻게 보면은 집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기술 혁신이란 부분을 생각할 때 더욱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테이블 코인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참 의미 있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봤죠. 그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안정화 측면을 봤는데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네. 블록체인, 코인 시장이 활발하게 거래되면 거래될수록 커지는 게 비례해서 커지는 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에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은 송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그 정점에 항상 그렇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거래할 때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어때요? 오늘 이런 부분으로 보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코인 아나운서가 되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접근을 했었지만 이제 정말 아나운서 일을 하는 게 좀 길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정말 투자하는 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게 정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일을 하면 할수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사실 아직까지 마음이 활짝 열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 반 정도는 그래도 정말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 미래, 황급빈 미래를 같이 그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연애의 측면으로 말하자면 남자가 다가왔어. 근데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호감도 와서 마음으로 살짝 열어줬어요. 열어줄 수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이 남자하고 같이 식사도 한번 하고 데이트도 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그죠? 시간을 가지고서 한번 데이트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나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럼 몇 번 정도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려운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맞아요. 어떨 때는 필이 와서 딱 했는데 나중에는 아니더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저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좀 까다로워져야 돼. 특히 저는 지금 조카들도 있고 이런데 여성 동지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까다로운 말씀이실까요? 공주가 되라. 까다로운 공주가 돼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크기니까 따라와 맞출 수 있는 남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준을 높여놔야 돼. 그래서 까다로워야 돼. 남자 조금만 가면 이거 문제가 있네 이거 제끼고 이거 좀 있어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나를 향해서 내가 만약에 사랑이 50이라면 저 사람은 100 이상 돼야 돼. 특히 남자는.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좋습니다. 매력적인 스테이블 코인과의 데이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나도 김도준 전문가랑 좀 더 편하게 쉽게 코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9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코인 원정 대